네, 앞으로 정책이 좀 잘 풀려나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사항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진단, 동양증권의 이철희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독일 헌재에서 ESM의 설립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향후의 유로존 정책에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건가요? 일단 ESM과 신재생 협약이 독일 재정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서 현재 정치권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요. 첫째는 1,900억 유로 이상의 추가 분담에 대해서는 먼저 하원의 승인을 얻을 것을 첨부했고요. 또 ESM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독일 상하원에 공지를 하고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SM은 20일부터 차입할 수 없으며 이는 EU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독일 정부는 언제든 통상적인 국제법과 마찬가지로 ESM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합법성은 인정하되 ESM의 증액과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독일 의회의 통제를 강화를 하고 ESM의 은행 면허 부여나 아니면 유로본드 발행과 같은 문제는 현재는 불가능하며 독일 헌법의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ESM 은행 면허 부여 불가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ECB의 국채 매입을 통해서 사실상 무한대 국채 매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네덜란드의 총선도 관심이 됐고요. 스페인에서는 또 ECB의 구제금융 요청을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이 솔솔 들려오기도 하던데요. 이러한 이슈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덜란드 총선이 불확실성을 낳긴 했습니다만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 유로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여당 자유민주당과 제1야당 노동당이 압도적 다수로 당선이 되었고 유로존 이탈을 주장했던 자유당은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로존 통합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좀 크게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 총리가 최근 ECB 국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ECB 국채 매입 기대로 인해서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서 다소 여유가 생겨서 긴급성은 다소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오늘 14, 15일 금주에 키프러스에서 EU 재무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ECB가 결정한 새로운 국채 매입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채 매입을 위해서는 스페인의 EFSF, ESM 구제금융 신청이 조건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키프러스에 대한 공식적인 100억 유로 구제금융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월에 그리스의 추가 자금 지원 여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유로존의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의 이슈죠. FOMC 회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희는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2015년 중반 이후로 연기를 하고 일부의 QE3 실시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도 대부분이 기준금리 시기 연장과 QE3 실시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편 일부에서는 시카고 연은 총재 에반스가 주장한 명목 GDP 레벨 타겟 또는 실업률이 7% 이하가 될 때까지 무한대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무한대 QE를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에 이러한 주장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까지 2% 물가 목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가 목표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준은 2% 물가 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2% 물가가 상한이 아닌 평균 물가 수준이며 일시적으로 물가가 2% 이상으로 상승하더라도 저금리 기조를 지속할 수 있음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QE가 실현될 때 기존의 QE랑은 좀 다른 변형된 형태의 QE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디플레 압력이나 고용 부진이 있으면 QE를 실시를 하고 인플레 압력이나 고용 회복이 있으면 QE를 조기 중단하는 형태의 탄력적 QE가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이철희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